순자산은 22억이고요. 금융자산은 16.5억 정도 됩니다. 10% 이상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배당주 비중을 조금 많이 줄였어요. SCHD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내렸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SCHD의 방어력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ETF는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직장생활 15년 그리고 5년 정도 활동한 배당 투자자 환상감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순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순자산은 22억이고요. 금융자산은 16.5억 정도 됩니다. 월 현금 흐름은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조금 뛰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조금 잘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콘텐츠 소득, 금융 소득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사업 소득이 44% 정도 되고요. 아내와 제 월급이 30%, 유튜브나 다른 콘텐츠 소득 10%, 배당과 단기 투자 정도로 이제 10%, 그리고 기타 소득이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좀 제가 안정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SCHD 많이들 아시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40% 차지하고 있고요. QQQ로 26% 정도, S&P 500에서 1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주 6%, 그 다음에 고배당주 6%, 나머지는 금이나 안전자산, 채권 같은 것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80%는 지수 추종 플러스 SCHD, 20%는 고배당주, 그리고 개별주, 금, 채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월마다 배당금은 3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당은 SCHD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JPQ와 GPQ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고브, 그 종목들에서 대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안타깝지만 배당을 받았던 게 연금 계좌에서 받았던 TR이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하면서 3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신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당시 때랑 뭐 자산,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좀 어떻게 바뀌었죠? 자산이나 월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은 조금씩 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고배당주 비중을 조금 많이 줄였어요. 10% 이상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 6% 정도더라고요. 절반 이상 정도 줄였더라고요. 리얼티 인컴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리얼티 인컴은 6%의 배당으로 부동산 대신에 투자하기에 알맞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다만 리얼티 인컴의 10년을 놓고 봤을 때 주식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26% 정도 성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주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과자값이 3,000원인 게 있냐라고 하는데 저도 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과자값이 어떻게 3,000원이지 하는데 이미 3,000원이고 또 5년이 지나면 이제 6,000원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0년 동안 100%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올라야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자산 성장과 배당 투자로 접근할 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주를 줄이셨는데 배당도 늘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배당이 늘었다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원활한 상태니까 오히려 조금 덜 주는 배당주를 사더라도 월 300 정도의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고배당주와 개별주 비중을 줄인 이유를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이슈가 크게 있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 정도 하락을 하고 최근에는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변동성 장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에 의한 변동성이 발생을 했구나.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다. 분명히 코로나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배당주를 하락이 좀 많이 지속됐을 때 팔았어요. 고배당주는 대부분이 커버드 콜 베이스예요.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본주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20%의 나스닥이 내려갔을 때 나스닥을 따라가는 커버드 콜 베이스 고배당주라면 같이 내려가죠. 근데 올라가는 거는 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갔을 때 팔고 QQQ를 샀고 그 다음에 QQQ의 2배 레버리지인 QLD,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5%, 10%, 20% 정도 됐을 때 이제 각자 분할 익절을 했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개별주도 최근에 줄였다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샀어요. 최근에 주목받는 AI가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려갔을 때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팔란티어도 같이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그때 팔란티어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팔레트는 혹시 수익이 좀 한두 달 수익으로 50, 60%까지 수익이 났으면은 뭐 괜찮게 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시장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개념적으로 제 관점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트럼프는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협상가들에게 대해왔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대통령이 돼서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진 않아요. 결국에는 월가가 크게 움직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관점이 되게 불확실성이 커졌다 뿐이지 미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국 주식에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면 배트를 짧게 잡고 휘두르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짧게 가져가는 수익을 얻는다면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실제 예시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1등 주식 사는 거를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사실 리츠나 헬스케어 쪽에서는 거의 최상위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해서 지금쯤이면은 주워 담아도 괜찮겠다 라는 관점으로 조금 주워 담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추종은 이루셨을 것 같은데 단기 매매를 통해서 버는 게 그걸 상쇄하는 수준까지 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올해에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1월이 되고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때 저도 사실 마이너스 2억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TLT나 아니면 이제 스고브와 같은 현금성 자산 같은 것들로 가지고 있다가 고배당주를 바꾸고 단기 채권을 바꿔서 대응을 했었던 부분도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슈도 투자자지만 많이 내렸더라고요. 견실하다고 알려진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배당주 중에서 SCH를 가장 높게 들고 있고 금액으로 치면은 한 6.6억에서 7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ETF는 없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오히려 확고해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SCH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준다라고 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배당 성장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올해의 하락에서 같이 내려갔지만은 조금 덜 떨어졌죠. 하지만 조금 덜 올라온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SCHD의 방어력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저는 배당 성장과 배당에 있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배당 성장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요. 배당 투자를 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 투자를 하면서 내 본업을 평정심 있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커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급을 투자할 수 있고 배당 나오는 것들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떨어진 것들을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유효한 전략으로 SCHD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투자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배당 투자자입니다. 배당 투자자는 별로 활동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금리, 석유, 환율 정도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입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정도는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도 인지를 하시면은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 금리가 0.25%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총재가 부동산 투자로 돈이 쏠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란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내렸다라는 부분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라는 식으로 역설적으로 들리지만은 이해를 한다면 금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참고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환율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환율이 오르는데 내려갔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투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환율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봐요. 투자를 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보는 편이긴 한데 환율은 오히려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서 편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내려갔구나 올라갔구나를 판단을 하지 않고 안 빼고 우상향을 믿고 쭉 가지고 가신다면 상대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석유에 대해서도 저는 참고만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산 원유 WTI 값이 $60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경제가 어렵거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지점의 시작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산 변천사에 대해서 좀 지난번 영상 보니까 메인 댓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점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월급을 뛰어넘는 절박함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산의 대부분은 사실 근로소득이에요. 15년 동안 월급을 전체 다 투자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베이스로 부업 만들기도 했었고 1인 기업을 만들어서 근로소득을 또 키웠고요. 월급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곁들이자면 레버리지 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했었죠. 매수했었던 부동산이 총 3개였는데 하나는 실패였어요. 굉장히 뼈아픈 얘기지만 부동산 책 5권을 읽고 처음으로 부동산 매수를 했었던 게 오피스텔이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한 5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은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은 결혼을 하고 들어갈 집을 이제 수지구청 쪽에 매수를 했었어요. 2억 7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한 5억 후반대로 올랐었고 처음 베이스는 부동산 베이스였었던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하면서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갔었던 게 초반에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산이 조금씩 커지면서 생활비 이외의 것들이 남잖아요. 그 잉여금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스노우볼을 굴려갔던 게 주요한 자산의 확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신 거예요? 한 2, 3천 정도는 월마다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부자와 가난으로 따지자면 가난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눈을 뜨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보니 월급 가지고는 생활할 수는 있겠는데 자산을 형성하거나 광안대교를 지나면서 다니는 저 아파트 한 채 저거를 살 수 없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부업이나 사업 쪽에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